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를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교육계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특히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 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계의 큰 어른이시죠? 박남기 명예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AI 시대의 교사 교육이 나아갈 길, 그 미래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박남기 교수님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인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상과 자료로나마 미래의 학자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 나는 그 세상에 없겠지만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이 말을 남기시면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미래의 학자들을 위한 타임 캡슐이었어요. 때는 2018년이었어요.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영상이랑 여러 기록물들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봉인한 거죠. 그리고 이 타임캡슐이 언제 열리느냐? 바로 50년 뒤인 2068년입니다. 와, 50년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교육의 미래를 그릴 때는 이렇게나 길고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교원 교육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박남기 교수님은요, 지금의 교사 양성 시스템 전체가 말 그대로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계세요. 정체성의 위기라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걸까요? 교수님이 콕 집어서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교수님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교사를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AI 때문에 막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둘째,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받는 연수가 완전히 따로 놀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건 정부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해요. 지금의 선생님들이 가진 능력하고 요즘 교실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능력 사이에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안은 뭘까요? 박 교수님은 당연히 해법도 제시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나 뚝딱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교원 교육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말 그대로 재창조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이야기하십니다. 교수님이 제시하는 5단계 청사진 한번 볼까요? 첫째, 이제 주먹구구식은 그만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둘째,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아주 깊이 파고드는 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 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그분들을 뽑고 훈련하는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넷째, 교사 임용 방식도 AI 시대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걸 하려면 결국 돈이잖아요. 왜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마지막 5번째 제안이 돈 문제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 있잖아요. 여기가 학생 한 명한테 쓰는 돈이 글쎄 일반 국립대학교보다도 훨씬 적다는 거예요. 미래교육의 핵심인 교사를 키우는데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박 교수님 비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급에 따라서 교사를 키우는 모델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수님이 제시하는 모델은 딱 2가지예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을 위한 목적형 양성 모델,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위한 개방형 양성 모델. 이름부터 다르죠? 이 2가지는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뿌리가 되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목적형 모델부터 볼까요? 이건 딱 의대나 사관학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다 하고 목표를 정해서 4년 내내 교사가 되기 위한 집중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졸업생들이 거의 다 교사로 임용되어야겠죠? 임용률이 아주 높아야만 의미가 있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개방형 모델은 법학 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역사학이나 물리학처럼 어떤 한 분야를 정말 깊게 파고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2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교육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왜 고등학교 교사는 이래야 할까요? 바로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죠. 자, 근데 박 교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자 해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람들, 바로 다음 세대 연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와 메시지를 던집니다. 교수님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K컬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학문에서도 이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에 딱 맞는 한국적인 교육 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세계 학자들과 당당하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가슴 뛰는 말이죠. 이제 그만 외국 이론 번역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K-에듀케이션 이론을 만들자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시대를 살아갈 연구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경고를 하세요. 뭐냐면 연구할 때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연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 바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AI한테 그냥 맡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수님은 핵심 역량의 외주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주님이 제안하는 원칙이 바로 선작업 후 활용 원칙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먼저 연구자 본인이 직접 머리 싸매고 이론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I를 쓰는 거죠. 이때 AI는 내 생각을 대신해주는 주인이 아니라 내 연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박남기 교수님의 비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정보와 지식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를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